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PN 정션의 정성적으로 PN 정션의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 그러면 뭐 차지, 필드, 포텐셜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PN 정션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풀기 전에 어떻게 해답이 나올지 예측을 해봤어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포화성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디플리션 이퀘이션이라는 걸 썼었죠.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어프록시메이션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실제로 스텝 정션에 대해서 그 풀이 과정과 풀이 결과를 이제 서로 공유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이쪽 그림을 봐요. 이 그림을 보면 PN 정션을 보통 현실적으로 PN 정션을 만들 때는 길이 방향으로 기다랗게 뭐 이쪽은 P고 이쪽은 N이고 이렇게 기다랗게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웨이퍼에다가 예를 들면 N타입 웨이퍼에다가 P타입을 특정 영역에 대해서 뭐 임플란테이션을 하든 디퓨전을 하든 그래서 PN 정션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만 봅시다. 여기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떼가지고 이렇게 눕혀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눕혀놓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성적으로 문제를 풀 때 복잡하니까 3디멘전을 다 생각하지 않고 1디멘전al PN 정션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적인 풀이를 했었죠. 그때 얘기했던 1디멘전al PN 정션이에요. 여기에 메탈로지컬 정션이 있고 x = 0인 지점에.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PN 정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정성적인 솔루션이 실제로 풀어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좀 얘기할 텐데, 여기가 P타입 반도체고 여기가 N타입 반도체예요. 오늘 풀이 과정에서 양쪽 끝단에 포텐셜을 걸어주지 않은 경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퀄리브리움에 있는 경우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양쪽에 포텐셜을 걸어준 경우,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걸어줘서 양쪽 P 쪽의 끝단과 N 쪽의 끝단 쪽에 포텐셜 차이를 일부러 야기시키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쪽 끝에, 이쪽과 이쪽 양쪽 끝에 결국은 금속을 입혀야 될 거예요. 금속 방막을 입히는 형태로 어떤 금속을 이제 붙여야 될 텐데, 그때 세마이컨덕터와, 여기 이쪽은 P타입 세마이컨덕터겠죠. 세마이컨덕터와 금속, 또 N타입 세마이컨덕터와 이쪽에 금속, 그 세마이컨덕터와 금속 사이에는 메탈 세마이컨덕터 컨택이 만들어질 텐데, 그 컨택은 오믹 컨택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 오믹 컨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옴의 법칙을 잘 따르는 컨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옴의 법칙이 뭐예요? V는 IR,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R이라고 할 때 커런트가 포텐셜이 커지는 거야. 포텐셜 차이가, 볼티지가 커지는 거고, 전류가 조금 흐르면 포텐셜 볼티지가 작아지는 거죠. 근데 그 거동이 선형인 관계를 보이는 거죠. 옴의 법칙은 리니어하게 IV가 그 메탈 세마이컨덕터 컨택에서 그려질 수 있는 그러한 컨택, 그게 오믹 컨택이에요. 그러면 리니어하지 않은 컨택도 있냐? 있어요. 그게 이제 샤키 컨택 뭐 이런 건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메탈 세마이컨덕터 컨택이라는 챕터를 공부할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오믹 컨택이고 이 양쪽 끝은, 이 오믹 컨택은 옴의 법칙을 잘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컨택을 만들었다 그래서 세마이컨덕터에다가 메탈을 증착을 해서 메탈 세마이컨덕터 컨택을 만들었다 그래서
항상 오미 컨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오미 컨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슬라이드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화성 이퀘이션을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복잡하니까 원래 식은 더 복잡했죠. 식은 더 복잡했었어요. 이 오른쪽이 결국은 차지인데 이 차지는 뭐 이모바일 차지인 이온화된 도펀트, 얘네들은 이온화된 도펀트의 농도를 나타내죠. 100% 다 이온화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근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렉트론도 있고 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텀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모바일 차지인 차지 캐리어들은 없다. 그리고 이모바일 차지인 이온화된 도펀트만 존재한다 라고 가정했던 거죠. 그게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색칠되어 있는 이 영역이 스페이스 차지 리전 또는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차지가 존재하는데 그 차지는 전부 다 이온화된 도펀트나 도너나 이온화된 억셉터에 기인한다 라는 게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그런 거 없다. 결국은 이 바깥에는 뭐냐 하면 뉴트럴이다. 이온화되어 있는 억셉터, 이온화되어 있는 도너, 그리고 여기는 홀, 여기는 일렉트론이 서로 차지 뉴트럴리티를 맞추고 있어서 이쪽과 이쪽은 뭐 뉴트럴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쿼시 뉴트럴 리전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쿼시 뉴트럴.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영역 안에는 일렉트론 농도, 홀의 농도는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었죠. 그래서 얘기한 대로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이만큼의 차지가 있고 그 바깥에는 차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P타입 쪽, 요 안에서 중에 애초에 여기가 정션이었다라고 한다면 메탈로지컬 정션 여기라고 한다면 그 왼쪽은 이온화된 억셉터 B-, 보론 마이너스 같은 게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온화된 도너, 포스포러스의 플러스 같은 것들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은 이온화된 보론 B-의 그 차지 양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이온화된 포스포러스 도너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눈치 빠른 학생은 여기까지 얘기해도 금방 알겠지만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같아야 되겠죠. 왜?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그렇죠. 네, 눈치 빠르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핑 프로파일을 단순화시킨 모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스텝 정션하고 linearly graded 정션 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뭐 linearly graded 정션은 그냥 오늘 얘기 안 할 거고 스텝 정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스텝 정션을 생각해 봅시다. 이상적인 스텝 정션은 이 점선처럼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우리의 논의에서는 지금 메탈로지컬 정션 이 부분이 x = 0으로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림을 다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x = 0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도너가 있는 거고 이게 네트 도너죠. 뭐 도너도 있고 억셉터도 같이 도핑을 했다 그러면 더 많이 도핑된 게 도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트로 도너가 이만큼 있고 이 왼쪽은 네트로 억셉터가 이만큼 있는 이런 스텝 정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할 거는 외부에서 걸어준 볼티지가 없어요.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이퀄리브리움에 있겠죠. 비행 정션을 만들고 나면 밴드 다이어그램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PN 정션의 밴드 다이어그램 공부했었죠. 뭐 잘 알지. 중간고사도 봤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중간고사를 여기까지 다 배운 다음에 중간고사를 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그림은 포지션에 따른 포텐셜의 그림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얻는다고 했어요? 요거 뒤집으면 되지. 먼저 정량적으로 풀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정성적으로 솔루션들이 어떻게 나올지 개형을 미리 예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기 때문에 포텐셜은 포지션에 따라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모양.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뒤집은 모양, 에너지 밴드가 휜 이 모양을 뒤집은 게 포텐셜에 대한 모양이라고 했었죠. 이런 모양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요 부분이 그 빌트인 포텐셜이지, 빌트인 볼티지 또는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그 에너지 밴드가 휜 정도, 그거를 엘리멘터리 차지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그게 빌트인 포텐셜이었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일렉트릭 필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에너지 밴드가 휜 거를 포지션에 따라서 보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도 안 휘어 있어. 기울기가 0이에요.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도 0이야. 그러다가 기울기가 점점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 커져. 그렇죠? 커졌다가 작아지죠. 여기 기울기가 커졌다가 여기서 다시 작아지지. 그렇죠? 이 메탈로지컬 정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기울기가 컸었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요거를 보고 하면 더 헷갈리고 이거를 보고 합시다. 이게 지금 식이 일렉트릭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가 밴딩된 그거로부터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네거티브 기울기인데 가파로지다가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그 덜 네거티브인 기울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이 약간 라운딩이 됐었어. 그렇죠? 이 부분이 이렇게 딱 꺾여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라운딩이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우리가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메탈루지컬 정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P고 오른쪽은 N인데 그 디플리션 리전의 끝부분에 가서는 거기에 완벽하게 차지 캐리어들이 사라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약간 테일이 있었어요. 꼬랑지가 살짝 남았었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디플리션 리전 안에는 차지는 이모바일 차지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죠.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쏙쏙 잘라가지고 디플리션 리전 안에는 이모바일 차지만 있고 차지 캐리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아주 깨끗한 삼각형의 모양을 하게 되겠죠. 삼각형의 모양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차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은 그 네거티브 차지, 그 이온화된 억셉터, 이쪽은 포지티브 차지, 이온화된 도너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양쪽의 면적은 같아야 될 거고. 왜냐하면 포화성 이큐에이션에 의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X에 따라서 변하는 이 변화율, 이 기울기가 바로 차지를 나타내는 거죠. 요거잖아.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거기다 기울기가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차지가 여기 거야. X에 상관없이. 여기도 포지티브 기울기죠. 양의 기울기이고 0부터 XN까지 일정하지. 따라서 양의 차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고 양쪽의 차지 양은 같아야 되겠죠. 자, 이런 다 풀고 나면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솔루션이 얻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풀이 과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하도 단순화 시켜놨기 때문에 실제 봅시다. 이게 포화성 이큐에이션이죠.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포화성 이큐에이션이 원래 어프록시메이션 한 다음에 요쪽에 요 로에 해당하는 거, 요 부분에 그
Na-ND가 있었죠. 우리가 N하고 P는 없어졌어. 거긴 모바일 차지인 차지 캐리어 N, 그 일렉트론과 홀은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스몰 n하고 스몰 p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 없다고 가정한 거잖아.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자, 요 식인데 조식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스텝 정션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p 사이드 요쪽 중에서도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순전히 억셉터, 네트로 존재하는 억셉터 이온들, 그거의 농도만 여기 남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차지 프로파일 얘기할 때 아까 이쪽에는 그 억셉터만 남아 있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그 이온화된 도너 이렇게 남고, 그래서 XP부터 0까지는 차지가 요 이온화된 음이온의 억셉터, 음이온이 된 억셉터. 요 메탈루지칼 정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양이온이 된 도너. 걔네들의 농도에 의해서 포화성 이퀘이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바깥에 이쪽과 이쪽. 그 바깥은 차지 없다. 이게 가정이었었어요. 그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하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렉트릭 필드 그림은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XP부터 제로까지는 요 식을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XN까지는 요거, 좌변은 요거, 우변은 요거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차피 차지 0이에요. 자, 그래서 적분하면, 요식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야. 이제 X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여기 X텀이 나오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적분하면 또 X텀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을 봅시다. 이게 지금 포지션에 따른 일렉트릭 필드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P부터 제로까지. 이게 XP는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XP? 양의 값이에요. XP는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 마이너스 1mm 그러면 XP는 1m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값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X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마이너스 있네. 이게 뭐야? Y는 마이너스 AX 그러면 뭐야?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앞에 XP가 있으니까 뭐예요? 왼쪽으로 XP만큼 이렇게 이동한 그래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왼쪽으로 이동된. 따라서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그냥 이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는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왼쪽 끝 P타입 쪽에서의 이 디플리션 영역의 끝부분서부터 메탈루지칼 정션까지는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스로 선형으로 이렇게 커지게 돼.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점. 그리고 오른쪽 적분한 게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요번에는 기울기가 양인 그래프죠. 앞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Y는 AX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인데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야 되겠지 이번에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예요. 두 그래프가 요 메탈루지칼 정션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이 바깥의 일렉트릭 필드는 당연히 0이죠. 우리가 거기 차지 없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점, 여기가 뭐야? 여기가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겠지. 이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 값은 얼마예요? 요 계수로부터 구해지는 거지. 그렇죠? 요 계수. 요쪽 사이드에서 구해지는 이 식으로부터 구해지는 맥시멈 값이나 요 그래프에서 얻어지는 요 맥시멈 값이나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왼쪽 요 그래프에서 얻어진 맥시멈 값이고 요거로부터 얻어진 맥시멈 값은 요거고 두 값이 같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일렉트릭 필드. 아주 과감하게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 하니까 뭐 간단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선형의 형태로 그냥 직선으로 쭉 꾸면 되는 아주 마음에 드는 일렉트릭 필드가 얻어졌어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얘기한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 값은 메탈루지칼 정션 x 이퀄 0인 지점에서 관찰될 거예요. x가 0인 지점에서 이 맥시멈 값이 관찰이 될 거고, 요거는 p-타입 쪽에서 직선으로부터 얻은 거고, 요건 n-타입 쪽의 직선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이 두 값은 같아야 될 거예요. 이 두 값이 같다는 거는 지울 거 다 지우고 나면 결국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요 얘기. 따라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요 얘기죠. P타입 쪽의 네트 차지 양이나 N타입 쪽의 네트 차지 양이나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P타입 쪽의 네트 차지 양이나. 요게 단위가 뭐야? 요거의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이온화된 억셉터의 개수예요. 여기다가 XP를 곱한 거니까 뭐야? 단위 면적당 이온화된 억셉터의 개수잖아. 그렇죠? 결국은 차지의 에어리얼 데인시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네트 차지 양이 양쪽이 같아야 되죠. 이 이유 때문에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지 그래프에서 두 개의 면적이 같아야 되는, 아까 어떤 학생이 대답했듯이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그 면적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잖아. 사각형의 면적이. 그 이야기가 여기서도 다시 확인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앞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던 요게 바로 XP고 요 길이가 XP고 요 길이가 XN이에요. 그리고 요 전체가 디플리션 위스야.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 그렇죠? 따라서 W는 XP 더하기 XN이죠. W는 XP 더하기 XN이에요. 그렇지? 너무나 당연히. 그래서 이 두 개씩으로부터 우리가 XN과 XP를 따로 W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XN은 W라는 두께 중에 디플리션 위스가 이만큼이다. 예를 들면 100 마이크론이 디플리션 위스다 라고 하면 그 전체 두께 중에 N타입 쪽에서 만들어진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는 이 전체 두께 중에 이만큼이 N타입 쪽에 기여하는 거고, 나머지 이만큼이 P타입 쪽에 기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을 봐요. 재밌게도 N타입 쪽에서 만들어진 디플리션 영역, 그 두께는 N타입 쪽에서 만들어진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는 결국은 뭐가 결정해? 전체 도펀트들의 농도분의 억셉터의 농도가 비율이 결정하죠. 그지? N타입 쪽의 이 두께를 뭐가 결정해? 반대쪽 N타입 쪽의 도펀트는 뭐예요? 도너였어. 그렇지? 도너인데 N타입 쪽의 디플리션 위스의 두께를 뭐가 결정하냐 하면 반대쪽 P타입 쪽의 도펀트인 억셉터의 농도가 결정하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 10개, 이거 90개, 전부 100개죠? 그럼 100분의 이게 얼마? 10개. 그죠? 그러니까 전체가 100 마이크로면 이게 100분의 10이니까 10 마이크로만 N타입 쪽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P타입 쪽에서 만들어졌겠지. 그렇죠? 전체 100개 중에 이게 90개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대쪽이 도핑이 많이 되면 상대방 쪽의 디플리션 위스가 결정이 돼요. 도핑된 거에 의해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억셉터하고 도너하고 비교해서 억셉터가 잔뜩 많이 도핑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억셉터가 잔뜩 많이 도핑이 되면 이 값이 무지하게 커지는 거죠. 그지? 이 값이 무지하게 커지면 이거 무시할 수 있잖아. 이거 무시하고 나면 이거 전체가 다 1이 돼버리죠. 그러지? 따라서 XN이 W예요. XN이 W야. 결국은 디플리션 위스는 공간 전하층은 전부 다 어디에서 생긴다는 거야? N타입 쪽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억셉터를 잔뜩 도핑하면 어디에다가?
P타입 쪽에다가 억셉터를 잔뜩 도핑하면 디플리션층은 어디서 생겨? N타입 쪽에서 잔뜩 생겨요. 반대로 도너를 잔뜩 도핑해. 어디? N타입 쪽에다가. N타입 쪽에다가 도너를 잔뜩 도핑하면 디플리션층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P타입 쪽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P타입 쪽에서. 이 관계를 내가 앞 슬라이드에서 그림은 안 그렸지만 여기 양쪽에 지금 두께를 다르게 그렸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NA하고 ND를 비교하면 어느 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은 NA가 크다는 거예요. NA가 컸기 때문에 전체 디플리션 리스가 이만큼이면 그중에 한 5분의 3 정도를 이쪽이 기여하고 5분의 2 정도를 이쪽이 그러니까 5분의 2 정도를 P타입 쪽에서 생기고 5분의 3 정도가 N타입 쪽에서 생겼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NA가 더 많이 도핑돼서 그래. 이거 두 개 합분에 이거의 비율이 컸기 때문에 NA가 도핑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PN 접합을 만들었는데 이쪽이 도핑이 많이 되고 이쪽이 도핑이 조금 됐어. 그러면 이게 메탈루지칼 정션이면 이 메탈루지칼 정션을 기준으로 이쪽은 디플리션층이 많이 생기고 이쪽은 조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여기를 도핑을 많이 해. 그러면 디플리션층이 이쪽은 조금 생기고 이쪽은 많이 생긴다라는 거야. 수학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을 봅시다.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다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의 정의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포텐셜을 구하려면 이걸 적분하면 되지.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XP부터 XN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적분하면 돼요. 그게 바로 빌트인 포텐셜인데 요게 얘기가 뭐야? 요 얘기가 마이너스 XP부터 XN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바로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삼각형의 면적이 바로 빌트인 포텐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은 바로 요 삼각형의 면적이에요. 요 길이 얼마? W.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 그렇죠?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는 요 식으로부터도 구할 수 있고 요 식으로부터도 구할 수 있고 양쪽에서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느 걸 쓰든 하여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XN이 온 걸로 봐서는 아마 요 식으로부터 구해진 맥시멈 값을 여기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요 두 개의 곱이 바로 뭐야? 요 정사각형의 면적이니까 그거를 나누기 2분의 1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 2분의 1 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빌트인 포텐셜. 그렇죠? 이게 빌트인 포텐셜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XN이 우리가 앞에서 요거 구해놨잖아. 그렇죠? XN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지. 요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시 쓰면 빌트인 포텐셜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빌트인 포텐셜은 이렇게 돼요. 일단 요 식을 좀 먼저 음미합시다. 요 식을 먼저 음미하면 Q는 뭐예요? 엘리멘터리 차지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래갖고 유니버셜 콘스탄트예요. 이건 상수야. 그 다음에 엡실론. 이게 뭐야? 세마이컨덕터의 퍼미티비티. 그래서 유전상수 K를 세마이컨덕터의 유전상수 K에다가 유니버셜 콘스탄트인 백큐um 퍼미티비티 엡실론 제로 그걸로 곱한 값이죠. 이것도 상수예요. 물질이 실리콘이다. 그러면 실리콘의 퍼미티비티 이거 정해진 값이에요. 이거 상수야. 그러면 빌트인 포텐셜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도핑 많이 하면 도핑 많이 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그 안에 스페이스 차지가 많이 생기게 되면 디플리션 영역 안에 스페이스 차지가 많이 생기게 되면 빌트인 포텐셜이 커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빌트인 포텐셜이 커져요. 이렇게 되면. 자,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W를 표현하려고 그래요. W를. 그럼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W는
우리가 이거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값, 이건 다 정해진 값들이고 에플론하고 Q는. 그 다음에 NA, ND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기판에 보론이 얼마나 도핑돼 있었는지,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를 얼마나 디퓨전 했는지 우리가 그거 다 안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NA, ND는 우리가 아는 값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빌트인 포텐셜. 빌트인 포텐셜은 아까 이렇게 표현된다며. 이거 여전히 모르나? 아니죠. 이거 역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빌트인 포텐셜. 알고 있어. 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렇죠? 빌트인 포텐셜 이렇게 표현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했죠. 도핑 많이 하면 빌트인 포텐셜 커져요. 도핑 많이 하면 빌트인 포텐셜 커져.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W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W 구할 수가 있어요. 스페이스 차지 리전 또는 디플리션 리전의 그 두께, 그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전체 두께 중에 몇 프로는 N타입 쪽에서 생기고 몇 프로가 P타입 쪽에서 생기는지 그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다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 다음에 질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전체 디플리션 with 이거는 XN 더하기 XP죠. 그리고 이 전체 두께 중에 얼마만큼이 XN이고 얼마만큼이 XP인지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요식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정리하면 우리가 XN을 알 수 있겠지. 요식에 W 있고 여기 또 W 있네. 여기도 W 있고. 이거 합쳐갖고 정리하면 XN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봐요. 이렇게 표현돼. 어렵지 않게. 마찬가지로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자, 이식도 마찬가지야. 뭐 빌트인 포텐셜 이거는 도핑 많이 할수록 빌트인 포텐셜 커지는 거고, 전체 중에 이 값이 N타입 쪽에서 생기는 디플리션 층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반대쪽 도펀트인 억셉터가 얼마나 많이 도핑되어 있느냐, 그게 결정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XN과 XP를 표현하는 식을 구했어요. 요 식도 마찬가지 식인데 여기 W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W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얻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에 대해서 좀 더 표현해 봅시다. 일렉트릭 필드가 그 포텐셜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율이니까, 앞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일렉트릭 필드 E는 마이너스 요거였었어. 그 P타입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E는 마이너스 요거였었어요. N타입 쪽에서는. 그렇지? 따라서 dV분의 dx는 이제 앞에 있는 마이너스 없애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없애고 표현하면 P타입 쪽은 포텐셜이 변하는 건 이렇게 변하고 N타입 쪽은 이렇게 변한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그림 정성적으로 예상을 할 때 포텐셜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지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요 식을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돼요. 요거 변수 분리 dx1로 보내가지고 적분하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xp부터 0까지 요거 적분하면 되고, 0부터 xn까지는 요식 적분하면 되겠죠. 요거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하는데, 적분할 때 마이너스 xp에서의 포텐셜 값이 뭐 얼마가 있겠지. 그지? 포텐셜 값이 있을 텐데, 포텐셜은 어차피 상대적인 거였죠.
어차피 상대적이었어, 포텐셜은. 그렇지? 포텐셜이 그 포텐셜 에너지를 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라는 건 어차피 상대적인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XP에서의 포텐셜을 갖다가 우리가 제로라고 놓으려고 해요. 이 그림도 여기를 0이라고 놓은 거예요. 여기를 0이라고 놓았을 때 이거 대비 이만큼 포텐셜이 올라간다. 그래서 요게 빌트인 포텐셜에 해당하는 거였었잖아. 그렇지? 따라서 마이너스 XP일 때 포텐셜이 제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분상수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타입 쪽식 요거를 양쪽으로 변수 분리해서 적분하면 요게 얻어지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하는데 요것도 어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 0부터 xn까지 적분하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뭘 알아요? xn에서의 포텐셜 값. 요게 뭐예요? 바로 빌트인 포텐셜. 그렇죠? xp에서의 포텐셜을 0으로 놨을 때 xn에서의 포텐셜 그게 바로 뭐야? 빌트인 포텐셜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게 빌트인 포텐셜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적분을 하면 식이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죠. 적분하고 나면 자, 두 식 다 일단 봅시다.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포지션에 따른 포텐셜 값이에요. 볼티지 값. 포지션에 따른 볼티지 값. 얘네들은 다 뭐야? 정해진 숫자예요. NA 값, 우리가 도핑되어 있는 값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다 그냥 숫자들에 불과해. 결국은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y는 a 가로에 b 플러스 x의 제곱 이런 함수잖아. 그지? 결국은 어떤 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이야. 그지? 그런데 어느 쪽으로 시프트 돼 있어? 그지? 마이너스 쪽으로, 이쪽으로 요런 포물선이란 얘기죠. 요런 포물선. 요런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 포물선을.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사실은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그냥 포물선이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야? 이번에는 뒤집혀 있는 포물선. 그런데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xn만큼 이동돼 있는. 그렇죠? xn만큼 이동돼 있는. 따라서 이런 포물선이에요. 이런 포물선. 다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런데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나머지는 다 일정한 포텐셜이고 이쪽도 다 일정하게 0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부분만 그린 거예요. 요 부분이 요거에 의해서 그려진 거고 요 부분이 요거에 의해서 그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개 합쳐서 포텐셜 모양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스페이스 차지 리전 안에서 포텐셜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의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렇지? 여기까지 질문. 빌트인 포텐셜 VBI랑 지금 구한 VX랑 차이점. VX와 지금 질문은 VX와 빌트인 포텐셜 과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야. 빌트인 포텐셜은 N타입과 P타입의 도핑 농도가 정해지고 온도가 결정돼 버리면 고정된 값이잖아. 그렇죠? 고정된 값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한 거는 X에 따라서 X가 변함에 따라서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메탈로지컬 정션으로부터 왼쪽으로 마이너스 XP 지점부터 보게 되면 요 함수에 따라서 포텐셜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함수에 따라서 포텐셜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요 XN 지점에서 얻어지는 여기에다가 X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다 0이 되죠? 그때 얻어지는 포텐셜. 그게 바로 빌트인 포텐셜인 거죠. 그렇지? X 이퀄 XN에서 얻어지는 포텐셜. 그리고 X 이퀄 XP에서 얻어지는 포텐셜. 그건 0이야, 0. 왜냐? 우리가 아까 임의로 그렇게 놨어요.
적분상수 구하기 위해서. 이거 적분하고 나면 적분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냥 0이라고 놨어. 왜냐하면 어차피 포텐셜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PN 정션의 양쪽 끝단에다가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어. 볼티지 하나도 안 걸었어요. 그런데 PN 정션 기껏 만들어 놓고선 PN 정션 기껏 만들어 놓고 볼티지 아무것도 안 걸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바보는 없어요. PN 정션이 디바이스예요. 전자 소자인데 왜 만들었어? 어떤 기능을 얘가 하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 그 기능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려면 외부에서 볼티지를 걸어줘야 돼요.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어줘야 돼.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플라이드 볼티지 VA 값이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말짱 소용없어요. 실제 PN 정션으로부터 어떤 기능,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려면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어야 돼.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에요. 따라서 PN 정션을 만들었어요. 이 근처 어디엔가 메탈로지컬 정션이 있을 거고, 이 메탈로지컬 정션 좌우로 해서 디플리션 층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플라이드 볼티지 하나도 안 걸어도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일어나. G가 평형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제. 그리고 이 안에는 스페이스 차지만 있고, 모바일 차지 캐리어들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볼티지를 걸 거예요. 어떻게 걸어? 양쪽에 뭔가 전선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뭐 금속을 증착을 했어요. 이쪽 P타입 실리콘 쪽에 금속 증착하고 이쪽도 금속을 증착했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메탈이고 여기는 세미컨덕터죠. 이 정션에는 이 컨택을 통해서는 오미 컨택이다라는 거예요. 얘는 오음의 법칙을 따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음의 법칙을 따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볼티지를 걸어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다가 플러스, P타입 쪽에다 플러스를 걸고 N타입 쪽에다가 마이너스가 되게. 예를 들면 건전지 여기다 하나 연결했다. 1.5V다 그럼 플러스 쪽을 여기다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 이쪽에다 연결했다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양쪽 끝단에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티지 뭐 1.5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1V라고 합시다. 1V의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내가 걸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걸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 전체를 통과하는 동안 포텐셜 드랍이 1V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포텐셜 드랍이 어디서 나타날까? 이제 먼저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포텐셜 드랍은 일단은 포텐셜 드랍이 이 안에 어디선가 나타나야 돼. 여기서 이 안이라는 건 여기 컨택도 있고 아까 오미 컨택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음에 여기에 P타입 실리콘, 여기에 스페이스 차지 리전, N타입 실리콘, 여기에 또 컨택이 또 있죠. 그렇지? 도대체 어디서 포텐셜 드랍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미 컨택에서 벌어지는 포텐셜 드랍은 우리가 무시해도 좋아요. 무시해도 좋아. 이 오미 컨택에서는 오음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죠. 그렇지? 그래서 오미 컨택에서 나타나는 포텐셜 드랍은 얼마예요? V는 IR이기 때문에 전류 I가 있으면 거기다 R을 곱하면 그게 포텐셜 드랍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그 전류값 자체도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영역 안에서는 전류값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여기에 컨택 레지스턴스, 이 메탈 세미컨덕터 컨택에서의 컨택 저항, 접촉 저항이라는 값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저항이 작은데 거기에다가 작은 커런트 곱하면 얼마예요? 아주 작은 볼티지. 그렇죠? 저항이 작은데 작은 커런트 곱하면 아주 작은 볼티지죠. 따라서
여기에는 볼티지 드랍이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작은 볼티지 드랍만 있어. 따라서 우리가 걸어준 이 VA 중에 아주 일부분만 여기서 볼티지 드랍이 벌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믹 컨택에서의 볼티지 드랍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에서도 여기 요 P타입 실리콘 부분, 여기 N타입 실리콘 부분 여기서도 볼티지 드랍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볼티지 드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 레지스티브 볼티지 드랍인데 여기도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반도체니까. 그지? 반도체니까 저항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다이오드 동작하는 이러한 그 조건에서 커런트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기 보면 reasonable current level이라고 했는데 이 커런트 레벨이 높지 않아. 그래서 low level injection 조건에서는 low level injection이라는 게 결국은 볼티지를 심하게 걸지 않았고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심하게 큰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이 다이오드에서 흐르는 전류도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레지스티브 볼티지 드랍 이것도 그렇게 큰 값이 아니에요. 큰 값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볼티지 드랍은 어디서 벌어져야 돼? 여기서 벌어져야 돼요. 스페이스 차지 리전에서 볼티지 드랍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걸어준 만큼의 볼티지 드랍이 1볼트를 걸었다면 1볼트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걸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 영역 또 여기 영역 이걸 갖다가 그 쿼시 뉴트럴 리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나 여기는 어때요? 그 차지 캐리어와 그 스페이스 차지들이 차지 뉴트럴리티를 마치고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대충 중성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쿼시 뉴트럴 리전이라고 부르고 자 얘기한 대로 볼티지 드랍은 그래서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디플리션 스페이스 차지 리전에서 볼티지 드랍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VA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양의 값이다.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했네.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VA 이거는 P타입 쪽에다가 걸어둔 볼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P타입 쪽에다가 내가 VA를 걸었어. 따라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야? P타입 쪽에다가 플러스 볼티지를 걸었다는 얘기죠. 자, P타입 쪽에다가 플러스 볼티지를 거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P타입 쪽에다가 플러스를 거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N타입 쪽에다가 네거티브 볼티지 거는 거. 이거를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P타입 쪽의 포텐셜이 커지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N타입 쪽의 포텐셜은 낮아져요. P타입 쪽의 포텐셜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잖아. 지금 우리가 플러스로 걸어졌으니까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포텐셜을 걸어줬으니까 올라갔겠죠. P타입 쪽이. 따라서 N타입 쪽은 내려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N타입 쪽에 P타입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N타입 쪽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는 거. 그거를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부르고 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P타입 쪽에 네거티브 걸었으니까 P타입 쪽이 내려가고 N타입 쪽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얘가 고정되어 있고 이게 내려가든 아니면 얘가 고정되어 있고 이게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N타입 쪽의 포텐셜이 올라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P타입 쪽의 포텐셜이 내려간다. 그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렉트로스태틱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포화성 이퀴에이션 또 풀어야 돼요. 포화성 이퀴에이션 또 풀어야 돼. 그런데 굳이 그렇게 무식하게 안 풀고도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요게 만들어져. X가 XN인 지점. 이게 뭐 어디죠? N타입 쪽에 스페이스 차지 리전의 끝단. 거기에서의 포텐셜이 어떻게 된다? 원래는 빌트인 포텐셜만큼 있었어. VA를 안 걸었을 때는. 그렇죠? VA를 안 걸었을 때는 XN에서의 포텐셜이
아까 이 친구가 질문했듯이 그때의 포텐셜은 빌트인 포텐셜이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P타입 쪽에다가 VA라는 포텐셜을 걸게 되면 바뀌게 된다며. VA를 걸게 되면 N타입 쪽이 내려가고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 N타입 쪽이 올라가고 그런다며. 그렇죠? 따라서 포텐셜 앞에서 우리가 구해놓은 포텐셜 식에서 그냥 X 이퀄 XN인 지점에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일 때는 포텐셜이 그냥 빌트인 포텐셜이었던 것이 지금은 빌트인 포텐셜 마이너스 VA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두 개의 바운더리 조건 중에 이 바운더리 조건 하나를 이미 우리가 안게 돼버려서 굳이 풀지 않고 또 다른 바운더리 조건은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X가 마이너스 XP 거기에서의 포텐셜이 얼마다? 0이다. 그게 또 다른 바운더리 조건이고 나머지 하나 바운더리 조건이 원래는 X 이퀄 XN에서 빌트인 포텐셜이었는데 VX는 V 빌트 이거였는데 그게 지금은 마이너스 V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앞에서 우리가 구한 솔루션들 거기에다가 전부 다 빌트인 포텐셜이 나와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빌트인 포텐셜 마이너스 VA만 집어넣으면 돼요. 굳이 다시 풀지 않아도 솔루션은 그냥 이게 돼버려. 왜냐하면 바뀐 거라고는 포텐셜만 좀 시프트한 거밖에 없거든. 그렇죠? 빌트인 포텐셜에서 포텐셜만 좀 바뀐 거밖에 없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 마이너스 VA 요거로 바꿔주면 앞에서 구한 식들에서 그 부분을 요거로만 바꿔주면 그게 우리가 풀려고 하는 솔루션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주의해야 할 것은 이때 우리가 걸어준 볼티지 이거는 좀 작은 값이어야 돼요. 작은 값. 걸어준 어플라이드 볼티지는 작은 값이어야 돼. 왜 작은 값이어야 될까? 왜? 왜? 아까 포텐셜 드랍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메탈 세마이컨덕터 컨택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N타입이나 P타입 세마이컨덕터 그 자체 쿼시 뉴트럴 리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차지 리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볼티지 드랍이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다 어디서 떨어졌다고 했어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 차지 리전에서 다 떨어졌다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만약에 걸어준 볼티지가 충분히 작은 값이 아니고 너무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쿼시 뉴트럴 리전 다시 말하면 N타입이나 P타입 세마이컨덕터 스페이스 차지 리전 말고 그 바깥쪽 거기에서의 레지스티브 볼티지 드랍을 무시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볼티지가 커지면 커런트 값은 뭐 작은 값이 흐르더라도 볼티지가 커지면 볼티지 곱하기 커런트 한 게 뭐야? 아니 뭐야? 말이 잘못 나왔네. 저항은 고정되어 있을 거고 쿼시 뉴트럴 리전 여기가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고 그 바깥에가 이제 쿼시 뉴트럴 리전인데 여기에서의 저항은 뭐 고정되어 있겠죠. 온도가 일정하면. 근데 여기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볼티지를 많이 걸면 전류가 많이 흐를 거 아니야. 그렇죠?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더는 볼티지 드랍이 우리가 걸어준 그 볼티지 드랍이 다 스페이스 차지 리전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VA는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빌트인 포텐셜보다 또 작아야 되는 이유는 작은 값이긴 해야 되는데 왜 이거보다 또 특별히 작아야 되냐 하면 사실은 식을 보면 앞에서 이 VA가 0일 때 식이 뭐였어? 이게 없는 거였잖아. 그렇죠? 근데 VA가 이제 0이 아니면 마이너스 VA를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 이 가로가 뭐가 돼요? 음의 값이 돼버려요. 음의 값. 그럼 루트 안이 음의 값. 이거 다 양수야. 지금 이 나머지는 다.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안 되지. 마찬가지로 N타입 쪽에서도 식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원래는 빌트인 포텐셜만 있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VA 넣어주면 돼요.
요거 두 개 합한 게 전체 스페이스 차지 리전의 두께고 이 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돼. 얘기했듯이 이 결과들은 커런트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맞지 않게 돼요. 커런트가 너무 많이 흐른다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만큼 커지게 되면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가 레지스티브 볼티지 드랍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볼티지 작은 영역에서 얘기할 때 이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먼저 이거 갖고 음미해 봅시다. XP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VA가 양의 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A가 양의 값으로 걸어주는 걸 뭐라 그랬어, 아까? VA는 지금 P타입 쪽에다가 걸어준 볼티지예요. P타입 쪽에다 양의 볼티지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XP가 P타입 쪽이 기어해서 만들어낸 스페이스 차지 리전의 두께가 얇아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반대로 여기를 어떻게 해? 여기를 음의 볼티지 마이너스를 걸면 이게 이제 커지는 거지. 이 전체가 가로가. 그러면 P타입 쪽에 만들어지는 스페이스 차지 리전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P타입 쪽에다 양의 볼티지를 걸게 되면 N타입 쪽에 생긴 디플리션 위스도 얇아져요. 그지? 여기다 P타입 쪽에다가 양의 볼티지를 걸게 되면 이거 둘 다 작아져. 따라서 디플리션 위스가 작아져요. 그렇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디플리션 위스가 작아질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 여기다 네거티브 걸었어요. 그러면 디플리션 위스가 두꺼워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이 식만 봐도.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얘기했듯이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일 때 디플리션 위스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예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 그런데 VA를 양으로 걸었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앞에 식에서 봤듯이 디플리션 위스가 얇아지게 되죠. 이쪽도 작아지게 되고 이쪽도 작아지게 되고 해서 양쪽이 다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이 왼쪽도 왼쪽으로 늘어나고 오른쪽도 왼쪽으로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이렇게 줄어들고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이렇게 넓어져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지? 포워드 바이어스면 이렇게 되고 포워드 바이어스면 이렇게 되고 리버스 바이어스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걸어준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의해서 디플리션 위스가 늘었다 줄었다 조절이 돼요. 아하, 이게 뭔가 작용을 하겠죠 이제. 그지? 뭔가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어주게 되면 우리가 양의 볼티지를 거냐 음의 볼티지를 거냐에 따라서 포워드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좁아지고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넓어지는구나. 그지? 그 다음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많이 걸면 더 많이 좁아지고 조금 걸면 조금 덜 좁아지고 이렇게 되고 리버스 바이어스를 많이 걸면 많이 넓어지고 더 많이 걸면 더 넓어지고 이렇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걸어준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의해서 분명히 PN 정션에서 흐르는 전류도 조절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오늘은 일단 그림만 봅시다. 일단 기대가 확 되지 다음 시간에. 기대가 확 돼요. 자, 포워드 바이어스 VA를 양으로 걸어주게 되면 XN도 작아지고 XP도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W도 작아져요. 얇아져. 반대로 리버스면 다 늘어나요. 다 늘어나게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차지하고 마찬가지지. 자, 어플라이드 볼티지 걸기 전에 디플리션 층의 경계가 여기 실선부터 실선까지였죠. 그지? 그래서 메탈로지컬 정션이 여기였어요, 지금. 그러면 그 오른쪽에 양의 전하가 있고 왼쪽에 음의 전하가 있었어. 그렇지? 그리고 각각 음의 전하와 양의 전하의 정체는 뭐냐 하면 바로 이온화된 억셉터, 음이온으로 된 억셉터, 양이온이 된 도너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점선 얘하고 얘예요.
W 값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뭐야? XP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 XN도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따라서 음이온이 존재하는 공간 전하층도 얇아졌고 양이온이 존재하는 공간 전하층도 얇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걸 의미해.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 양이온이 존재하던 공간 전하층이 늘어나고 음이온이 존재하는 공간 전하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따라서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포워드 바이어스를 많이 걸면 요거처럼 되는데 요 안쪽에 있는 점선들처럼 결국은 원래는 요 부분, 요 점선과 요 실선 사이 여기는 원래 뭐였어? 어플라이드 볼티지 안 걸었다면 여기는 뉴트럴 영역 뉴트럴 영역이 아니고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안 걸었다면 여기 요 부분은 원래 뭐였어? 양의 전하가 있는 그지? 포스퍼러스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므로 인해서 여기는 지금 뉴트럴 영역이 돼버린 거야. 요 안쪽만 플러스 양이온이 존재하는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 요 부분은 원래는 뉴트럴 영역이었었는데 이제 스페이스 차지가 존재하는 영역이 이만큼 더 늘어났다는 거지. 이쪽도 요만큼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포워드로 거냐 리버스로 거냐에 따라서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 P타입 쪽에서도 조절되고 N타입 쪽에서도 조절이 돼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냐? 앞에서 이식 얘기했었죠? 일렉트릭 필드식. 그냥 Y는 마이너스 AX식이거나 Y는 AX식이에요. 그지? 다만 X축에서 시프트 되어 있는 식이었었지. 그래서 필드가 안 걸려 있을 때 N타입 쪽에서는 요 식이었어요. 그런데 필드를 걸었어.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걸었어요.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포워드로 걸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포워드로 걸면 이쪽으로. 왜? 포워드로 걸면 왜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앞에서 얘기했잖아. 얘가 지금 여기까지로 이동했잖아요. 그죠? 포워드로 걸면 여기까지만 차지가 있어. 이 바깥엔 차지 없어요. 지금. 뉴트럴이야. 뉴트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안 걸려야 될 거냐 이쪽은.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관찰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이쪽으로 시프트하게 돼요. 시프트. 따라서 우리가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의해서 이 필드는 시프트가 일어나요. 시프트가. 기울기는 안 바뀌어요. 기울기가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여기에서 이게 얘네들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건데 기울기가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만 바뀌는 거잖아. XP하고 XM만. 그렇죠? 어플라이드 볼티지 VA를 양이건 음이건 포워드건 리버스건 우리가 걸게 되면 이 식에서 바뀌는 거는 요 XP, XN밖에 없어요. 그렇지? XP와 XN이 결정하는 건 뭐야?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시프트하느냐 그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안쪽으로 시프트.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바깥쪽으로 시프트. 왜냐하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이 값이 작아지고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 이 값들이 커지거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시프트가 일어나요. 이 필드에서는. 그렇죠? 질문. 앞에서 얘기했죠.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해서 요거 XN, XP 값 포워드 걸면 둘 다 커지고 XN, XP 둘 다 커지고 아니구나 작아지고 자꾸 나도 거꾸로 얘기하네.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이 값도 작아지고 이 값도 작아지죠.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 이 값도 커지고 이 값도 커지잖아. 리버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둘 다 커지고 따라서 포워드에서는 요 값들이 작아지니까 시프트를 원점적으로 시프트해야 되겠죠. 얘도 원점적으로 시프트하는 거고 리버스에 대해서는 반대쪽으로 시프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끝으로 포텐셜도 마찬가지예요. 포텐셜도 포워드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버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아까 요 포텐셜식
슬라이드를 내가 뒤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돌아갈까? 한참 가야 되네. 8페이지. 여러분들 강의 자료 8페이지 보면 포텐셜식 이게 어떻게 돼 있었어? P타입 쪽에서는 이렇게 된 포물선 모양이었죠. P타입 쪽에서는 이 포물선이었고 N타입 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이었어요. 그렇죠? 그 포물선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그 포물선이 시프트한 정도, 포물선이 시프트한 정도, 그거를 우리가 XP하고 XN 그게 결정하고 있었죠. 따라서 포워드 바이어스 또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XN, XP가 포워드에서는 작아지고 리버스에는 커지기 때문에 포워드에서는 작아졌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고 리버스에서는 커졌죠. XN과 XP가 다 커졌으니까 이제 큼지막한 포물선 이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포텐셜 힐 여기 지금 이쪽이 제로 포텐셜이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포텐셜 힐이 있는데 이 포텐셜 언덕이 포워드 바이어스 아무 바이어스도 안 걸렸을 때 언덕이 이거라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어떻게 돼요? 이 언덕이 낮고 좁아지게 되죠. 낮고 좁아지고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이 언덕이 높고 넓어져요. 높고 넓어져. 그렇죠? 리버스 바이어스는 언덕이 높고 넓어져요. 그렇지? 이 모든 일이 다 왜 벌어진 거야? 결국은 이 XP, XN 값이 바뀌거든. 얘네들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해서 그런 거잖아.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나 포텐셜이 다 지금 뭐의 함수로 표현돼 있어? X의 함수로 표현돼 있잖아. 그지? 그런데 지금 XN, XP 값 그 자체가 지금 바뀌죠? 그지? 어플라이드 볼티지에 의해서 XN, XP 이 값 자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질문. 다 왔어요, 이제. 슬라이드 2개밖에 안 남았어. 지금 우리 여학생이 머리카락을 꼰다는 얘기는 지금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아니야? 자,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봅시다. 우리가 이미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일 때의 PN 정션에서 밴드 다이어그램은 알아요. 다 공부했잖아, 지난 시간에. 근데 이번에는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이 아니야. 그럴 때 밴드 다이어그램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래.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이걸 알잖아. 포텐셜이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일 때, 이퀄리브리움일 때 포텐셜이 요거라면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을 때는 포텐셜이 이렇게 되고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릴 때는 이렇게 넓고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로부터 거꾸로 밴드 다이어그램을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리고 한참 전에 공부했듯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포텐셜 그림을 금방 얻을 수가 있었어. 어떻게 해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은 모양이 포텐셜 그림이었잖아.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 모양은 이걸 뒤집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실선 이게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일 때의 포텐셜 그림이라면 요거를 업사이드 다운한 이게 바로 이퀄리브리움에서의 밴드 다이어그램이겠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은 모양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지. 여기 내려간 정도. 여기에 빌트인 포텐셜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워드. 포워드 같은 경우는 요거냐.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어. 왜 줄어들었지? 요만큼, 원래는 빌트인 포텐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 그런데 포텐셜 실이 언덕의 높이가 줄어들었어요. 여기에서 요거로. 얼마큼 줄었어? 요만큼 줄었어요. 왜 줄었어? VI, V 빌트인 포텐셜 마이너스 VA가 돼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줄어들었지. 원래는 이만큼 됐던 게 여기서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잖아.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업사이드 다운 하면 전체적인 개형은 다 똑같아. 얘네 둘이랑. 다만 엄청 커졌네. 심하게 걸었나 봐요. 이 그림은 아니네. 최소한. 요거밖에 안 늘었는데 여기는 좀 많이 늘었네. 이게 딱
대충 재보자. 얼마큼이나 걸었는지. 이게 볼티지 안 걸었을 때 빌트인 포텐셜이야. 그런데 어휴 많이도 걸었네. 여기 기준으로 한 이만큼 걸었네. 이만큼. 어휴 많이 걸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점선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어휴 많이도 걸었네. 그지? 자,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이렇게 돼. 그렇죠? 이렇게 돼. 그래서 전체적인 밴드 다이어그램이 밴딩된 상황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양인 포워드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밴딩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밴딩된 게 더 심해지게 돼.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양의 값이면 그걸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이게 좁아졌죠. 지금 이 그림도 보면. 그렇죠? 여기 휘어있는 이 부분이 바로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잖아. 어플라이드 볼티지 0일 때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어때? 넓어졌지? 아까 그래 얘기했잖아. 이게 넓어진다고. 넓어졌잖아. 그렇죠? 얘에 비해서 훨씬 넓어졌죠? 여기였던 게 이렇게 넓어졌어. 그것처럼 여기도 넓어져요. 얘는 오히려 좁아지고. 그지? 그러면 이제 끝으로 궁금한 거는 또 앞에 있는 그림 다시 그린 거예요. 끝으로 궁금한 거는 이퀄리브리움에서의 PN 정션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인데, 이퀄리브리움이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을 플랫하게 이렇게 라인업을 했어요. 이렇게 돼야 돼. 하지만 리버스와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뭐예요? 더 이상 이퀄리브리움이 아니죠. 이퀄리브리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스페이스 차지 리전에서는 그 페르미 레벨을 그리지 않아요. 평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이스 차지 리전 바깥에는 그냥 그려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컷이 뉴트럴이거든. 사실은 마치 평형인 것처럼. 사실은 평형은 깨졌지. 양쪽에다가 볼티지 드랍을 줬기 때문에, 볼티지를 걸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은 거의 영향을 지금 안 받고 있잖아. 대부분의 볼티지 드랍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죽은 평형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에는 페르미 레벨을 그려요. 이 페르미 레벨로부터 우리가 도핑 농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도핑이 얼마나 돼 있는 거지, 얼마나 돼 있는지. 이거는 P타입으로 도핑돼 있다는 거고, 이건 N타입으로 도핑됐다는 거고, 이 선이 위로 많이 붙어 있을수록 또는 아래로 많이 붙어 있을수록 도핑 농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안 그려요. 이 부분은 더 이상 평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벗어나느냐? 얘하고 얘 사이에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평형이 아닐 때의 페르미 레벨. 원래는 페르미 레벨은 평형에서 정의된 거죠. 컷이 페르미 레벨이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서 심벌을 EFP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P타입에서의 페르미 레벨. 실제적으로는 사실 컷이 페르미 레벨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PN 정션에 어플라이드 볼티지 VA가 걸려 있을 때, 컷이 뉴트럴 리전에서의 P타입의 페르미 레벨과 컷이 뉴트럴 리전 N타입의 페르미 레벨 사이의 차이 값.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값. 그건 얼마냐 하면, 바로 이렇게 돼. 우리가 걸어준 볼티지만큼 나타나게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볼티지가 0일 때는 두 개가 차이가 없죠. 라인업이 돼 있지. 여기가 0이면 이거 두 개 차이가 0이에요. 하지만 VA를 내가 양으로 건다고 칩시다. 양의 값으로. 양의 값으로 걸면 걸수록 이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죠.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P타입, 이거 빼기 이거 한 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N타입 쪽의 페르미 레벨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지. 그지? N타입 쪽의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점점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렇죠? 반대로 마이너스를,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
우변이 양의 값이 돼버리죠. 그 얘기는 뭐야? P타입 쪽이 올라간다. 다른 말로는 N타입 쪽이 내려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N타입 쪽이 밑으로 이만큼 축 처진 거죠. 따라서 요 양쪽에 이 쿼시 페르미 레벨 사이의 차이값 볼티지가 걸려 있을 때, 어플라이드 볼티지가 0이 아닐 때, 요 쿼시 페르미 레벨 간의 차이값은 요 걸려져 있는 볼티지의 크기와 부호, 그게 결정을 해요. 그게 포워드 바이어스면 마이너스, 리버스 바이어스면 플러스. 여기서 내가 포워드라는 건 P타입 쪽을 플러스로 걸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P타입을 플러스로 걸어주는 게 포워드인데, P타입을 플러스로 많이 걸어주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아이고. 자, 여기까지. 내가 이 강의 분량을 보니까 이 챕터는 강의 3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는 2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챕터 말고 그 다음 챕터. 요게 숙제고요. 이 챕터에 대한 숙제고, 다음 챕터는 내가 잠깐 언지를 줬지만 PN 정션에서의 IV 특성이에요. 전류, 볼티지. 걸어준 볼티지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잖아. 그게 바로 PN 정션 다이오드의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챕터를 보니까 2번에 하기에는 좀 많고 3번에 하기에는 조금 작은데 그냥 3번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합시다. 자, 여기까지